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봐 이웃들아,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서라. 자연 구경을 가자. 산과 수, 산과 물이니까 자연이죠. 자연 구경 가자. 답청을 한 오늘 하고 욕기란 내일 하세요. 답청이라는 것은 봄날에 풀을 밟는 놀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욕기란 내일 하세요. 자, 욕기는 뭐예요? 욕기. 자, 욕기는 내일 하세요. 욕기란 건 뭐예요? 목욕. 그렇지. 맑은 물에 몸 씻는 거. 물놀이 아니면 미역 감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하세요. 그 다음에 아참에, 아침에는 채산하고, 채산, 나물 캐고 이런 얘기죠. 나조회, 저녁에는 나조회. 그래서 낮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할 단어 중에 하나고요. 저녁에는 조수하세. 조수어의 준말인데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조수하세, 즉 물고기 잡이하세. 뭐예요? 낚시질 하세. 어후,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그렇죠.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얘기하고 세 번째 단계 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변의 자연 경관을 즐기는 놀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그게 나온 부분이에요. 또 쉽게 만들어 보면 이봐 이웃들, 친구들, 자연 구경 우리 함께 가자. 가서 답청은 오늘하고 풀밟기 놀이는 오늘하고 몇 감기 물놀이는 내일하고 아침에는 나물 캐고 저녁에는 낚시질하고 그렇게 노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뭘 상상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행위들 하나하나 짚어본다면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죠. 자, 뭡니까? 먼저 첫 번째 답청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렇죠. 채산하는 모습 볼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여기 있네요. 욕기하는 모습. 그 다음에 뭡니까? 조수하세, 조수 뭐예요? 그렇죠. 낚시질하는 모습. 네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추리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단락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봄날의 자연 즐기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봄날의 자연 즐기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사 4로 넘어갑니다. 갓 괴어 익은 술을 갓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갈건 이거 모자 쓴 거예요. 모자 쓴 거예요. 근데 갈건으로 받지 말고 원래는 뭘로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채로 받아야 됩니다. 채로 받지 않고 갈건으로 받은 것은 무엇이냐? 소박한 삶의 모습, 가난한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그냥 풍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잘한 것들은 웬만하면 좀 문제 안 내줬으면 좋겠는데 가끔 또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갈건 뭐라고요? 소박한 모습 혹은 가난한 모습. 왜? 채가 없어서. 에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갓 꿰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놓고 술을 항상 걸러야 돼. 걸러야 마셔.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수를 놓고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한 잔 한 잔 마실 때마다 꽃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그 개수를 센다는 거야. 무슨 개수? 술 먹은 개수.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렇게 마시면서 하나씩 꺾어 놓으면 나중에 야 우리 많이 마셨나 한번 세볼까? 그러면 자기 앞에 쌓여 있는 그 가지들의 숫자를 세보면 나 10잔 마셨어. 야 나 100잔 마셨어. 곧 죽겠다. 이런 거 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풍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술 먹을 때 좀 더 재밌게 먹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풍이 건듯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자, 온화한 바람이 살짝 불어서 푸르른 물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잔에 지고. 잔에 지고라는 건 잔에 떨어진다, 잔에 담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낙홍,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아하, 이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자, 요게 바로 앞에서도 새와 내가 하나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태도 중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물화일체 경지가 나왔죠. 여기가 바로 물화일체 경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왜 물화일체냐면요. 가만히 보세요. 맑은 향기가 이 수면을 스쳐서 봄 향기가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수면을 스치니까 더욱더 향기로워졌겠지. 그 향기가 어떻게 됩니까? 내 술잔에 쉬 와서 담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술잔을 내가 마셔. 그럼 어떻게 되는겨? 그렇죠. 내 마음 속에 내 이 위장 속에 뭐가 차는 거야? 내 가슴 속에. 그렇죠. 봄의 향기가 그냥 들어갑니다.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데 그냥 술이 알코올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의 향기를 마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건 뭐예요? 낙홍은 옷에 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꽃잎이 떨어져서 옷에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결국 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 뭐라 그러냐 이거 무늬 있는 옷감, 에?
예, 무늬 있는 옷감이 돼버리잖아요. 빨간 그 동그라미 무늬가 있는 옷감을 만들어버려. 옷을 만들어버려. 무슨 말 알겠죠? 이것도 자연이 결국 내가 자연의 꽃잎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무라일체 물심일여 주객일체의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심일여 무라일체 주객일체의 장면이 딱 나왔을 때 이와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찾는 문제가 오는 경우 이 부분을 답지로 써먹기가 굉장히 좋고 또 보기로 써서 유사한 걸 찾아라 하는 것을 내기가 좋은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내가 설명을 했고요. 준중이 비었거든 술동이가 비어있거든. 술동이 준중 술동이 비어있거든. 날다리 아래여라 나에게 말해라. 소동 아이다려 어린아이 다려 어린아이에게 이거겠죠. 그러니까 종인 것 같습니다. 어린 종에게 주가에 술을 물어 술집에 술을 물어 술이 있어요 문다는 얘기는 결국 술을 산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른은 막대 잡고 자 여기서 어른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적 화자 자신이 되는 거고요. 화자 자신이 되겠고 어른은 막대를 잡고 막대기를 틱틱 짚고서 그러니까 이 막대라는 건 뭐 지팡이 같은 것을 얘기하겠죠. 아이는 술을 메고 아이는 술동이를 메고 미음안보하야 소요 음영이라고 앞에 구절에 나온 거 있었죠. 이건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시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노래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시냇가에 앉아서 명사 좋은 물에 그 명사 깨끗한 모래가 있는 물에 잔 씌어 부어들고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뭘 부어? 그렇지.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술을 부어들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청류를 굽어보니 청류란 건 뭐야? 푸르른 흐름이니까 뭐예요? 물을 내려다보니 어떤 물? 시냇물 요거겠죠. 시냇물을 굽어서 내려다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아하 도화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습니다. 복숭아꽃 나오면 뒤에 뭐가? 그렇지. 무릉도원 바로 나옵니다. 무릉이 가깝도다 점에 긴 거이고 무릉이 가깝구나. 여기 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까요? 그렇죠. 들판입니다. 저 들판이 그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매라고 썼을 때는 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건 들판이 되는 겁니다. 들이 그곳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또 간단하게 현대어로 정리를 한번 해본 다음에 부분적인 얘기를 하죠. 자, 갓 고여서 익은 술 이제 잘 익은 술을 갈건으로 걸러서 맑은 술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잔의 개수를 세면서 마신다. 이때 온화한 봄바람이 수면을 스쳐 향기로운 냄새가 내 술잔에 지게 되고 그 술을 마시면 내 몸속에는 봄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며 또 붉은 꽃잎이 떨어져서 내 옷에 물들게 된다. 자연과 내가 하나 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만약 술동이가 비었다면 너무 많이 마셔서 다 비었다면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내가 종에게 이야기를 해서 술집에 가서 술을 사가지고 나는 지팡이를 턱턱 짚으면서 천천히 걷고 내 종녀석은 술을 등 뒤에다 메고 술동이를 메고 같이 시를 읊조리면서 물론 시 읊조리는 건 뭐 자기만 했겠죠. 시를 읊조리면서 시냇가에 앉아서 맑은 물과 맑은 모래가 보이는 그 시내에다가 내 잔을 다시 씻어서 술을 따라 마시니 뭐가 되는 거야? 그 물에 뭐가 떠내려온다? 복숭아꽃이 떠내려오고 있다. 바로 이곳이 무릉도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건 일단 우리가 본사 2에서도 그렇고 본사 3에서도 그렇고 본사 4에서도 그렇고 주로 시적 화자의 행동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본사 3이지만 2에도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정자나 살인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읊조리는 부분 봤고요. 본사 4에서도 시적 화자의 행동을 우리가 추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를 데리고 술 사러 간 거 돌아오는 길에 지팡이 짚고 오고 애가 뭐하고 술동이 메고 오는 장면, 그 다음에 냇가에 앉아서 술을 마시는 장면, 이런 것들을 추리해낼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뭐 추리라기보다는 내용 파악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건 뭐냐면 무릉도원인데요. 이 무릉도원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느냐. 얘는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선세계입니다. 신선의 세계. 그러면서 동시에 이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생각했던 이상향은 신선의 세계인 거고 지금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고 술동이가 비어서 새로 갖다 마시는 거니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취한 상태에서 뭐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야. 신선세계로 넘어간다라고 즉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무릉도원이라는 게 신선세계이면서 동시에 무슨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자연 친화적인 의미를 그대로 갖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 무릉 아유 미안해요. 아유 미안해요. 자, 자연 친화적인 얘기를 할 때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뭐가 있습니까? 무릉도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향으로서 아름다운 자연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는 방법으로서 등장하는 게 이런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적화자의 움직임, 그 모습을 추리하는 거, 내용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릉도원이 나왔다는 건 두 가지 의미, 신선 세계로 들어간다는 의미하고, 자기가 있는 이 공간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공간을 모델로 드러냈다라는 거,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들어갑시다. 자, 술 마시기예요. 그렇죠? 단계 잘 정리가 되죠. 술 마시기로 들어갔고 그 자연이 무릉도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표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단락 본사 5입니다. 자, 송간세로의 소나무 사이에 가는 길에 오솔길 같은 거겠죠. 두견화, 진달래꽃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진달래꽃을 붙잡아 들고 이런 얘기죠. 봉두에 급히 올라 봉우리 위에 급하게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버리 우라 이 사람 이상하지? 구름 속에 어떻게 앉아요? 어떻게 앉았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술이 취했어. 술이 취하니까 일반적으로 신선들은 구름이나 학을 타고 다닌다 그랬죠. 자신이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신선적 풍모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접근하면 술이 취해서 기분이 좋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천만나기 온 동네가 많은 마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으니 연하일이 안개와 그 다음에 노을과 그 다음에 햇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개와 노을과 햇빛은 금수를 재폈는데 금수라는 건 뭐예요? 비단에 수놓은 거죠. 그러니까 비단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비단을 펼쳐놓은 듯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도 유효할사.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던들이 봄빛이 유효하다. 남음이 있다. 즉 뭐예요? 넘친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또 정리. 소나무 사이에 오솔길로 진달래꽃을 들고서 높은 봉우리 위로 급히 올라갔는데 구름 속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되더라. 내려다보니 수없이 많은 마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게 너무나 아름답고 안개와 노을과 햇빛이 내리비치고 끼어 있는 것이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처럼 아름답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검던 겨울의 들판이 이제는 봄 색깔이 마구 넘쳐나는 모습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엊그제 검은들이란 건 결국 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겨울의 들판, 겨울의 자연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한편으로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낮은 곳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마음을 호연지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호연지기의 그 정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가끔 연결해서 얘기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단락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봉우리에서 봄날의 자연을 조망했죠. 그렇죠? 너무 아름답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또 정리하실 것은 신선적인 풍모로 연결되고 있음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사 부분으로 들어가지요. 자, 결사. 공명도 날끼우고 부기도 날끼우니 자, 이 표현 특징적인 표현이죠. 뭐가 특징적인 표현입니까? 부기공명이 나를 꺼린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뭐예요? 꺼려야 하는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나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때요? 공명과 부기가 나를 꺼린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주객전도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렇죠. 항상 중요한 건 무엇이냐가 아니라 왜 그거냐? 이유가 뭐냐? 의미가 뭐냐? 용도가 뭐냐죠. 그렇죠. 여기 효과는 바로 강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담배를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너 요즘 담배 피니? 확실히 끊은 거야? 그랬을 때 나 담배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뭐예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원칙대로 쓰여진 거죠. 그런데 담배가 내 근처에 나타나질 않아. 담배가 날 꺼려. 이렇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피고 싶어도 담배가 없어라고 얘기함으로써 절대 피우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게 된다. 강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기공명이라는 것이 내가 그를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녀석들이 나한테 안 와. 날 꺼려 그 녀석들이. 절대 난 이런 것에 대한 욕심이 없어라고 강조하는 표현이 된다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주객전도 그런 이 말을 외우는 거. 이거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썩은 교육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완전히 괴롭히는 교육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끼우니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묻고 답을 끌어내는 것이 좋은 공부인데 내가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끌어낼 수는 없으니까 내가 답을 얘기했다는 것도 한마디로 썩은 교육이죠. 그러나 자당간 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풍명월 외에 맑은 바람과 그 다음에 뭡니까? 밝은 달은 그 밖에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친구가 있겠느냐. 즉 얘네들은 자연이죠. 자연 그 밖에 어떤 친구가 있겠느냐. 단표누왕의 단표누왕. 단표 뭔지 알죠? 단소쿠리 표주박 뭡니까? 그렇죠. 단소쿠리 표주박. 이것은 그 단사표음의 준말입니다. 단사표음의 준말. 자, 들어봤을 거예요. 단사표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소쿠리에다가 밥을 담고 표주박에다가 음료수를 담아 물을 담아. 그렇다면 요거 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가면 어때? 괴롭지. 왜 괴로워? 그렇잖아. 소풍 가는데 엄마가 야 너 도시락 싸줄게 그래 놓고서 밥 한 덩어리 하고 도시락에 떡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 한 이 저 보온병에다 물 하나 딱 해줘서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친구들은 김밥에다 과일에다 과자에다 음료수에다 잔뜩 가져왔는데 창피합니다. 그럼 또 너 친구들 거 먹어. 이러면 참 창피하죠. 우리 어린 시절 선생님 어린 시절에는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건 뭐 쓸데없는 얘기고. 자,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예요? 그런 도시락은 절대 싫어할 거야. 즉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가난을 얘기하지요. 알겠지요? 누학이라는 건 뭐야? 누추한 곳. 그렇지. 거리입니다. 가난한 거리. 즉 단사표음이라는 것은 가난한 생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난한 생활 속에 흩은 해음 아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흩은 해음을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흩은 해음. 이 헛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헛생각은 결국 뭐냐? 부귀와 공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귀 공명에 대한 욕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모타 아무렴 백년의 낙. 백년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백년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평생이라는 일생 평생 혹은 일생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어떻게 100년을 살아요? 100년 사는 사람이 흔해요. 그러나 어쨌거나 단위를 그렇게 100년이라는 것을 일생의 단위로 끊어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년의 낙 100년이다 라고 나오면 여러분들은 평생이다 일생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생에 이렇게 즐기는 낙이 이만한들 어때요? 하리 또 묻습니다. 자부심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예요? 부귀 다시 또 정리하면 부귀 공명을 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연만을 벗삼고 살아가고 있으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삶이라 하더라도 전혀 헛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어떠냐?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것이 좋은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단편우학 이런 것을 보면 안분지족의 삶이 드러나고 있으면서 안분지족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친화 전체적인 주제가 되는 자연친화가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속세를 떠난 자연친화적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요. 이 상춘국이라는 작품이 이것대로 쓰여졌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돼 있죠. 그렇죠.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지. 어느 공간에 있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곳에 푸르는 물에 초가집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대조적이다. 비교 대조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연친화적 삶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봄날에 뭐 내리는 비라든가 보슬비라든가 향기로운 풀, 버드나무, 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흥과 한가함 속에서 즐기는 또 기분을 이야기하면서 친구들을 부르면서 즐기기 행위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답청 풀밟기 놀이라든가 그다음에 목욕하는 거, 물놀이 하는 거, 그다음에 뭐 풀 캐러 다니는 거 이런 거 낚시질하는 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 빠질 수 없는 술 노래가 들어가죠.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자연과 하나 된 모습